여기 바쁜 도시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성훈이었다. 성훈은 굉장히 일벌레였으며 IT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러나 그는 언제부턴가 자신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눈에 피로감이 극심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른 날 아침, 성훈은 눈을 떠보니 눈이 충혈되고 가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에게 다녀오니 역시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너무 많아 눈이 과로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에게 하루에 20-20-20 규칙을 추천했다. 즉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물체를 20초간 바라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런 규칙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눈 건강을 위해 하루 전체의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성훈은 먼저 자신의 일상에서 스크린을 사용하는 모든 순간을 파악하고 나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우선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시간을 줄였다. 그는 대신 종이로 된 아침 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거나 회사 건물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바꿨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오락으로 TV나 컴퓨터 게임이 아닌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성훈은 읽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소설들을 읽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젊었을 적 듣던 빈티지 음악 앨범에도 빠져들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를 방문하거나 하이킹을 가며 자연을 느끼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눈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훈의 전체적인 삶에 긍정적인 여파를 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눈이 아프거나 불편한 것을 잘 느끼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의 집중력마저 높아졌다. 그리고 그는 이 모험을 통해 디지털 세계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결국 성훈은 눈 건강을 위해 시작한 화면 시간 줄이기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도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독려했다. 이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유난히 지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던 철수는 친구 영희로부터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홈 운동법에 대해 듣게 되었다. 영희는 요즘 홈 운동에 빠져 있었고 그 결과로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철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호기심이 생겼다. 정말 10분만으로도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날 저녁 영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전화를 걸었다. 영희는 여느 때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철수야, 정말 간단해. 내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는데 정말 큰 변화를 느꼈어. 우선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야.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일 지속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지. 영희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영희가 추천한 운동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 첫째는 심박수를 올려주는 유산소 운동, 둘째는 근력을 키워주는 무산소 운동, 마지막으로 셋째는 유연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칭이었다. 각 운동법은 3에서 4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었다. 우선 첫 번째로 영희가 소개한 것은 점핑잭이라는 유산소 운동이었다. 이 동작은 제자리에서 팔과 다리를 활짝 벌리며 점프하는 것인데 이는 몸의 체온을 빠르게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켜줘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 운동을 통해 철수는 아침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스쿼트라는 무산소 운동이었다. 이는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 철수는 처음에는 10개도 힘들어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며 점차 근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운동을 통해 그는 일상에서 걷고 뛰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양이와 소 자세로 불리는 스트레칭이 있었다. 이 동작은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긴장을 풀어주어 철수가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아주 좋았다. 철수는 이 스트레칭을 매일 하고 나면 마치 몸이 한층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철수는 이를 일주일간 꾸준히 이어갔고 처음엔 무심코 시작한 20분이 점차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 운동을 통해 전과는 다른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20분 홈 운동법은 철수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것이었다. 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스스로에 대한 투자였으며 자기 관리의 첫걸음이었다. 그리하여 철수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홈 운동법을 추천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었다. 철수는 작은 행동이 일상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매일의 10분을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일상생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불어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은 몸과 마음을 지배했고 눈에 띄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디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디톡스란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여 더 건강하고 개운한 상태를 되찾는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마치 이제까지 쌓여온 피로와 불필요한 노폐물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처럼 들렸다. 처음에는 이 디톡스라는 것이 무언가 복잡한 과정이 아닐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친구는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플랜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 중에서도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3일 디톡스 플랜에 대해 들었고 나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첫째 날은 일종의 준비 단계였다. 내가 즐기던 커피와 정제된 설탕을 멀리하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했다. 커피를 끊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대신 허브티를 마시며 마음을 달랬다. 물을 많이 마시자 체내의 순환이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둘째 날이 되자 오전에는 가벼운 두통이 있었지만 이는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친구가 미리 알려주었다. 이날부터는 하루 3번의 스무디를 마셨다. 수면 전에 스무디에 시금치, 케일과 같은 잎채소, 그리고 바나나와 아몬드 밀크를 넣어 만들었고 아침과 점심에는 딸기와 블루베리 등 베리류를 포함하는 스무디를 만들었다. 점심 스무디에는 아마씨를 넣어 포만감을 조금 더 주었다. 셋째 날은 놀랍게도 점점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에는 정말 미세한 맛의 변화에도 민감해져 신선한 식재료의 맛이 얼마나 풍부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저녁에는 가벼운 요가를 하며 몸을 흐르는 에너지를 느꼈다. 이렇게 3일간의 디톡스 플랜을 실천해 본 결과 나는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몸이 깨어난 듯한 느낌은 물론이며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 이 경험은 나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관심 갖게 만들었다. 디톡스 플랜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몸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고 친화적인 이 방법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장 건강에 관한 지식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소화불량이나 복통과 같은 문제들로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호기심 많은 의사 드레이크 박사가 있었다. 그는 계속되는 복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신하였다. 드레이크 박사는 다양한 연구와 고대의 의료 문서를 탐색하면서 인체, 장기와 미생물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인간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세균들 중 일부는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며 이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른다. 이 발견은 드레이크 박사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이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단순히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추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벽을 강화하여 해로운 세균의 침입을 막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몸 전체의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드레이크 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처드약 논문을 발표했고 이는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른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종과 장 건강 문제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게 되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특정 알러지 반응을 완화하고 심지어는 일부 정신 건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발표되었다.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일반화되었다. 요거트, 김치, 콤부차 같은 발효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는 건강한 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드레이크 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한 보조식품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챙기게 되는 필수 건강 요소가 되었다. 현재 장 건강과 프로바이오틱스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장 건강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드레이크 박사의 노력과 호기심 덕분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조용한 산중 마을. 그곳에는 건강과 치유에 대한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마을은 바쁜 도시에서 벗어나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이다.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비결은 바로 자연 치유에 있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향기로운 허브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 마을에서는 각종 허브와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 주민들은 아침마다 정원에서 신선한 허브를 수확하여 차로 끓여 마시고 이러한 일상 속 습관이 몸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충전시킨다고 믿는다. 마을의 중심에는 자연치유센터가 위치해 있다. 이 센터는 특별한데 전통적인 의료 방법과 대한요법을 결합하여 홀리스틱 접근법을 추구한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치유의 여정을 시작한다. 카운슬러들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개인 맞춤형 치유 계획을 제안한다. 이러한 계획은 하이킹, 명상, 요가, 자연요법 등을 포함하여 전인적인 치유 접근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사람들은 종종 이곳에서 일리엔의 이야기를 한다. 그는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질환에 시달리다 이 마을을 찾게 되었다. 처음 일리엔이 도착했을 때 그는 지쳐 보였다. 도시의 빠르고 경쟁적인 생활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연치유 마을에서 일리엔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리엔은 매일 아침 구름에 감싸인 산을 보며 명상을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이곳의 자연 음식과 치료 방법을 통해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회복을 경험했다. 시간이 흐르자 일리엔은 전에 없던 생기와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새로운 날을 맞이할 힘과 의지를 갖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산책하고 요가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깊게 하였다. 마을은 그저 치유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자연에 의존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체험의 장이다. 자연 치유는 몸과 마음을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삶을 즐기는 여유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다녀간 후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한다. 자연과 함께하며 그들은 자신들 속 깊이 잠재된 치유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 치유의 원리가 도시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도 계속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를 소망하며 이 마을을 떠난다.